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문제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되는 거냐면 우리 앞에서 직선 부분에서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정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점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냐면 y는 예를 들어서 뭐 기울기 m에 x-3 플러스 3 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불렀었고, 그럼 그 정점은 몇 콤마 몇이었어? 3,3이라고 해서 구했죠. 왜?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요만큼이 0이 되면서 m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어진다. 그래서 m의 값을 없앨 수 있으면 그걸 우리는 정점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활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보는 건데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봐봐.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9라는 애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이 두 원이 교점을 가질 거란 말이야. 두 원의 교점이 있겠죠? 그럼 그 교점을 어떻게 구할래? 교점 어떻게 구해? 위아래를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얘도 xy에 대한 2차식이고 얘도 xy에 대한 2차식이다 보니까 그 교점을 구하는 방식이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어떤 하나의 원이 있고 두 번째 원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은 최대 두 개의 교점을 가질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저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또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겠죠? 그치? 그럼 걔네들을 통틀어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를 일반형으로 일단 바꿉니다.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요.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6x고요. 그냥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고 상수 보면 9, 1에 10이고 4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6은 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일반형으로 바꿔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그 다음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이니까 2고 9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풀어야 되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알겠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씁니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6에 플러스 k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느냐? 잘 봐.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항상 0이죠. k값이 뭐든 간에. 그럼 얘가 0이다가 뭐야? 이 원의 방정식인 거야. 또 얘가 0이다가 뭐야? 이 원의 방정식인 거야.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라는 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라는 소리죠. 그게 뭐야? 얘도 0이면서 얘도 0이다? 그걸 우린 교점이라고 부른다고요. 두 개의 식이 있는데 두 개의 함수식 또는 두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두 방정식을 전부 다 만족하는 xy를 찾아라 라고 하면 그걸 우린 교점이라고 불렀다고 또는 공통근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다시 k값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는 식이야. 얘는 그 말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라는 말은 둘의 교점이다 라는 소리고요. 그럼 이 방정식은 항상 뭘 지날 수밖에 없다? 둘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방정식인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만약에 k가 1이래. 만약에 k가 1이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k에다가 1 넣어서 둘을 더하시면 답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 원의 방정식이 나와. K가 2래. 또 마찬가지로 2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은 저런 식으로 대입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전부 다 일반형으로 바꾸시고 그 일반형으로 바꾸셔서 하나는 그대로 쓰시고요. 하나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하나에다가는 앞에다가 K를 붙여서 는 0을 붙여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제가 뭐가 된다? 그냥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그 자체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예시만 보고 넘어갑시다. 19번 한번 볼게요. 19번. 18번은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고 19번 볼게요. 19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 두 원이 있다. 그 두 원의 교점과 점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두 원을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 그럼 그 교점이 두 개가 나올 거야. 맞죠? 교점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두 개의 교점과 플러스로 1,2까지 지나는 원을 찾는 거야. 그러면 세 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 점이. 만약에 그렇게 푼다면 세 점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원을 구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계산이 너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원과 원의 교점을 찾는 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자?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쓰자? 얘를 뭐 간단한 식을 앞에다가 쓸게요. 복잡한 식을 앞에다가 쓸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에 플러스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x는 0이라고 쓰면 k가 뭐든 간에 얘는 둘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 된다. 그 상태로 뭘 지난다? 1,2를 지난다. 그래서 1,2를 여기다가 쭉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가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그 원의 방정식이 1,2도 지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 다음 플러스 k에 1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계산하면 이렇게 지워져서 플러스 k고 는 0이다. 그러니까 k가 뭐라는 걸 준 거다? 1이라는 걸 준 거다. 그럼 k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x제곱이니까 2x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이니까 플러스 2y제곱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0x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내가 전부 다 쟤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다 까지 된다. 얘가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1,2도 지나는 원의 방정식. 해서 끝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원을 연립해서 그 교점을 찾고 그 교점과 1,2까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일반형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저런 식으로 항등식의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입해보자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8번이 도대체 무엇이냐? 18번을 잘 봐. 18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공통현의 방정식. 그러면 잘 봐.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원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두 교점을 그냥 그대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공통현이라고 부른다고요. 왼쪽 입장에서도 현이고 오른쪽 입장에서도 현이 되는 거니까 얘를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현인 거니까. 그러면 걔는 어떻게 구하느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야. 잘 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저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써보는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6y 플러스 9라는 애가 있고 플러스 k에
플러스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ay 플러스 1은 0이라는 애가 있어. 얘가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고요. 도형의 방정식. 근데 우린 그 중에 뭘 보겠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번엔 직선을 보겠다고. 직선. 그동안 직선은 몇 차니? 1차죠. 그럼 K에다가 지금부터 내가 뭔가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결과물이 1차식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K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즉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를 우리는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알아두는 게 외우는 게 아니라 보면 그럼 결국 얘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결론은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나오는 식이 공통연의 방정식이야.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굳이 요 식을 앞으로 세우진 않을 거고, 우리가 요 식을 굳이 세우진 않을 거고요. 공통연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둘을 빼버리자. 바로. 그러면 둘을 그냥 빼버리면 여기서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x만 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될 거고, 그 다음에 6y의 2ay네요. 그래서 플러스 6-2a의 y가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8은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고지고대로 둘을 빼서 쓴 걸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다? 앞으로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다. 그 원리는 뭐다? 이게 이 식 자체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었고, 그 중에 1차식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해서 계산하시면 A 값이 나오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넘어가서 넘어가셔서 219번 한번 풀어보세요. 219번. 어려운 건 아닙니다. 219번도 그냥 계산만 하면 쉽게 나오는 문제니까. 220번은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그건 숙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9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풀 수 있죠? 더 추우면 얘기하세요. 저거 온도를 올리면 냄새가 나가지고 에어컨이 온도를 낮게 설정해놨으니까 추우면 얘기하세요. 우빈아, 너 가족여행을
가는 거야?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어디가? 갑. 맞긴 한데. x제곱의 개수를 1로 맞춰야 돼요. 당연하지. 우리 원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이 항상 1이잖아. 그래서 나눠줘야지. 약분해야지. 그래서 뭐 그걸 약분 안 한다고 뭐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 건데 원의 방정식이니까 x제곱 y제곱 1로 맞춰줘야죠. 그 다음에 필수제제 20번에 공통인 현의 뭘 찾아라? 길이를 찾아라 라고 나와있지. 그렇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잖아. 우리 마지막으로 복습을 합시다.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그 다음 도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엔 표준형으로 풀고 일반형 두 가지 뭐였어? 첫 번째로 나왔던 거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방금 나왔던 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있었고, 그 다음에 도형으로 푸는 거 첫 번째 뭐 있었니? 현? 도형으로 푸는 거 첫 번째 뭐 있었어? 첫 번째 X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기억나? 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위아래에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사분면이 어딘지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도형 두 번째 뭐였어? 우리가 지금 볼 길이 물어보는 거 현의 길이, 접선의 길이, 지금 물어보는 공통현의 길이 이런 거 원의 방정식에서 길이를 물어볼 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 접선이 서로 수직 정사각형 그렸던 거 기억나니? 저번 시간에 연습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할 때 어떻게 푸냐? 그림을 그려보면 그 접선이 서로 수직하는 경우에는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까지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20번도 마찬가지로 현의 길이, 공통현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 얘부터 표준형으로 바꿔주겠죠. 그럼 얘부터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8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작은 애 하나가 있을 거고 뭐 이게 삐뚤어졌네. 큰 원이 하나 있을 거고 작은 원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원의 중심이 각각 이렇게 있을 거다. 이렇게 있을 거다. 그래 놓고 큰 원이 원의 중심이 2,2고요. 작은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그 다음 반지름은 앞에 건 2고 뒤에 건 2루트2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래 놓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야. 요 길이. 맞아? 그러면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요 도형 문제를 길이를 구할 때 도형 문제로 풀겠다. 결국 그러면 그 도형에서 뭘 활용하는 거냐? 직각삼각형을 활용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러면서 현이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 현이 나오면 접선이 나오면 접선의 수직을 내리는 거였고 현이 나오면 현의 수직을 내리는 거였어. 근데 얘는 지금 공통현이지. 맞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이 공통현에다가 수직을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각각 수직을 내려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가 수직이니까 보조선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어디다 그릴 거야? 이렇게를 연결해서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 얘들아. 왼쪽을 그리든 오른쪽을 그리든 아니면 둘 다 그리든 그건 문제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알겠죠? 그럼 왼쪽 삼각형만 따로 떼서 그려볼게. 왼쪽 삼각형을 따로 떼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뭐야?
왼쪽 삼각형만 따로 떼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길이다. 얘를 그냥 x라고 한번 놔볼게요. 얘를 x라고 놔볼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길이가 뭔지 이 길이가 뭔지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길이는 2루트 2 반지름이니까 2루트 2라고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린 저번 시간에 계속 뭐라고 했냐면 D라고 했어요. D.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길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공통현까지의 길이를 D라고 했다고. 그러면 우리 원의 중심에서 이 공통현까지의 길이 D 어떻게 구할래? 응? D 어떻게 구할래? 원의 중심에서 공통현도 결국 직선이야 얘들아. 맞죠? 그러니까 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두 식을 빼면 된다.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을 빼면 되는데 얘를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형으로 바꿔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일반형으로 바꿔 놔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빼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다 뺐으니까 4x 플러스 4y 앞에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될 거고요. 4로 나누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다. 즉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다. 그럼 그래놓고 d를 구해보시면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2분의 절대값에 2 집어넣으면 4에 마이너스 1이니까 3. 즉 루트 2분의 3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써보시면 x는 루트에 제 제곱하면 8 마이너스 얘 제곱하면 2분의 9 해서 계산하시면 루트에 지금 보면 2분의 16이니까 7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거의 2배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형을 그려서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6번 한번 볼게요. 226번. 뒤로 넘어가셔서 스텝 2에 226번을 볼 건데 226번을 어떻게 보는 거냐 보면 두 원이 있다. 두 원이 있는데 그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는 거야. 최소인 원을 찾아라. 그러면 넓이가 최소라는 건 반지름이 최소란 소리예요. 맞죠? 근데 원을 그냥 아무렇게나 두 개를 그려볼게.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있다. 그럼 두 원의 교점은 얘와 얘가 될 거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중에 최소가 되는 건 언제일까를 보는 거야. 봐봐. 그러면 어떤 특정 원이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어떤 특정 원이 이렇게 있어. 두 점을 지나는. 그러면 이 노란색 원의 입장에서도 얘는 현이 되는 거거든. 맞죠? 그럼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에 전부 다 공통현이 되는 거야. 왜? 이 두 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어떤 원의 현이 될 건데 우리는 반지름이 짧았으면 좋겠다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이 현을 지름으로 갖는 원을 그리면 이 공통현을 지름으로 갖는 원이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지름의 정의 자체가 현의 길이 중에 가장 긴 거를 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현의 길이 중에. 알겠죠? 그래서 얘를 어차피 현으로 가질 원이면
가질 원이면 최소값은 뭐가 될 거다? 최소값은 이 현을 지름으로 하는 애가 될 거다. 그래 놓고 그거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결국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은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원의 중심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공통현의 중점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되겠죠.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는데 우린 지금부터 이 공통현의 길이 또는 이 공통현의 중점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있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각각 수직을 내렸을 때 요 만나는 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원의 중심이라는 걸. 그래서 얘가 x제곱 정리를 해볼까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9라는 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라는 애가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가.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린 이 점 구하는 거거든 얘들아. 이 점, 이 중점. 그럼 얘는 뭐야? 공통현의 방정식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두 직선의 교점인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겠다? 공통현의 방정식은 둘을 빼라. 앞에서 뒤에 걸 빼면 8x에 플러스 2y에 빼시면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요. 2로 나누시면 4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했다.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원의 중심은 1, 0이고요. 이 둘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에서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에서 0이니까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해서 나오는 게 원의 중심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라는 건 그 공통현을 지름으로 갖는 원을 찾으면 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오늘 나가야 되는 진도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진도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